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트럼프 관세 정책이 부메랑이 돼서 다시 돌아오는 효과, 그리고 감세와 재정 적자가 트럼프가 추구하던 바와 다른 역설적인 효과를 미치는 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항상 종목 추천이나 투자 권유는 없음을 미리 말씀드리고요. 지금 트럼프를 뽑은 이유를 잠깐 좀 말씀을 드리면 이코노미, 인플레이션, 물가를 가장 많이 투자자들이 고민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빨간 게 당연히 트럼프고요. 해리스 대비해서 2배 이상 경제 정책과 인플레이션과 물가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뭐냐 하면 물가 좀 낮춰주세요. 결국은 인플레이션 좀 낮춰주세요. 금리 좀 모기지 금리입니다. 우리나라 주택담보대출 미국에서 모기지 금리라고 하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트럼프가 굉장히 잘할 것이다 라고 기대를 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당선이 됐었고요. 두 번째 이슈는 이미그레이션입니다. 이미그레이션 보드. 왜냐하면 지금 계속 다른 남미 국가나 이런 데서 계속 그 보더를 넘어와가지고 막 철조망을 쳤는데 넘어와가지고 그 사람들 때문에 일자리가 잃어간다. 저 사람들 좀 막아달라라고 하는 이민 이슈가 굉장히 강했었거든요. 어보션 이슈 관련해서도 굉장히 디베이트가 심했었고요. 자, 뭐 텍스도 있고, 자, 이 텍스에 관해서는 트럼프는 그렇게 말을 하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해리스는 텍스를 소득이 낮은 사람들 그리고 최저임금을 올리는 거에 대해서 열심히 주창을 했고요. 트럼프는 기업 세금을 낮추겠다. 그리고 하이 인컴 어너들에 대한 소득을 낮추겠다. 뭐 이렇게 얘기 때문에 큰 얘기는 없었습니다. 나머지 crime, jobs, Ukraine 뭐 이런 것들, 헬스케어는 또 엄청나게 해리스가 얘기를 했지만 큰 이슈는 받지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 자, 감세와 고환율로 트럼프는 원하는 경제 부흥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주요 핵심인데요. 거기에 트럼프가 스스로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선거 기간 동안에 트럼프는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하를 약속했는데 중앙은행의 금리는 오히려 이코노미스트들이 아니에요. 강세로 전환할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큰 이유가 재정 적자고요. 코퍼레이트 텍스에 대해서 그 금리를 낮춰주면 세금이 덜 걸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재정 적자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면 높은 주택담보대출 모기지 금리가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대출 금리를 인플레이션을 경제를 좋게 해준다는 경제 대통령 때문에 경제 때문에 트럼프를 선택을 했지만 그 해결 방안이 고관세이기 때문에 고환율 관세는 모든 수입하는 물건들에서 10% 관세를 먹이고 중국에 대해서는 60% 이상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결국엔 수입 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오히려 기준금리하고 인플레이션을 더 올릴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지금 트럼프가 이제 당선이 돼서 미국인들이 보고는 있지만 가장 예리하게 움직인 게 트레저리 일드입니다. 미국 국채 금리가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여러 가지 경제 정책은 나중에 내년에 취임하면서 실시되겠지만 가장 먼저 비트코인과 금리와 트럼프 관련된 제가 지금 그 첫 사진에 보여드렸던 머스크의 주가가 올랐죠. 자, 그러면 오늘은 지금 그 트럼프의 이게 금리가 올렸는데요. 이게 결국은 트레저리 일드가 올라가면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미국인들의 실생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대출금리가 올라가거든요. 근데 경제학자들은 왜 트럼프가 추구하고자 하는 관세 정책이 인플레이션을 야기를 하고
이 인플레이션이 오히려 기준금리를 내려야 모기지금리를 내릴 수 있는데 오히려 기준금리를 내리는 거를 방해하는지 결국은 이게 사실은 정치의 역설이고요. 트럼프가 하고자 하는 방식이 결국에는 네, 이제 피노키오 코가 커지는 것처럼 어쩔 수 없는 딜레마에 빠지는 현상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조금 이따가 트레저리 일드가 결국은 트레저리 일드 변한 거는 기준금리 하루짜리 미국 기준금리를 정하는 거에 대한 예측은 조금 이따가 보여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기준금리가 빠르게 변했습니다. 라는 거를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지금 이제 구체적인 숫자로 좀 말씀을 드리면 미국은 우리나라처럼 이제 굉장히 우리는 대출 규제를 많이 하지만 미국은 30년 모기지로 집을 사는 거를 굉장히 커먼하게 돼 있다고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6.72%였습니다. 근데 이게 가장 높았던 7.79% 이거는 기준금리가 5.5%일 때 7.79였는데 그게 0.5% 내렸어도 대략 1% 정도로 내려갔죠. 이게 다시 지금 올라간 거죠. 최근에 6.08%까지 내려왔다가 거의 1.8% 내려왔다가 다시 절반으로 올라간 형국입니다. 그래서 아니 유권자들은 대출금리 내려줘, 대출금리 내려줄게 라고 트럼프가 응답을 했지만 오히려 그 금리와 반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금리도 또한 확률적으로 이게 실세금리에 반영이 되는데 그 또한 지금 이게 보시면 네, 30% 정도 another cut이 지금 정책 기반자들이 hold off 할 거가 30%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금리를 자꾸 내려야 되는데 금리를 내리지 못하는 그러한 딜레마에 빠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게 이제 장기적으로 터미널 펀드 레이트라고 하면 장기 금리거든요. 뭐 3년, 5년, 10년 이게 이제 장기 금리를 전망을 하는데 그 또한 3.125%에서 3.625%로 약 0.5% 정도 올라갔습니다. 장기. 결국에는 장기란 거는 4년 이후에, 3년 이후에 트럼프 임기가 거의 끝날 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페드 펀드 레이트가 4.75에서 5% 정도 지금 하고 있는데 장기 금리도 오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 왜 그러냐면 모든 관세를 뭐 10%, 20% 부과한다고 했거든요. 이렇게 되면 자, 첫 번째 관세를 부과하면 물가가 올라가잖아요. 물가가 올라가면 어떻게 되느냐? 자, 인플레이션을 올리죠. 인플레이션이 3.1, 2.7. 근데 이거는 원래 2.3, 2.1에서 3.1, 2.7로 올라간 겁니다. 자, 금리가 올리면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면 어떻게 되나요?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면 이거를 스태그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인플레이션이 생겼으면 경기가 침체가 되고 물가가 안 올라야 금리를 내려서 경기 부양을 하는데 금리를 못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금리를 못 내리고 서스테인하게 기준금리를 올리면 정책 기간 동안에 선거운동 기간 동안에 약속했던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내리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엔 금리가 높게 유지가 되는 그런 정책적인 딜레마입니다. 아니 금리 내려주기 위해서 그리고 자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죠? 여러 가지 기업들에 대해서 세금도 깎아주고 재정 정책 적자도 감수를 하고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재정 적자로 인해서 어쩔 수 없는 일이 생긴다. 이게 이제 채무가 늘어나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요. 자, 이거는 CME에 보면 페드 와치라고요. 우리나라 중앙은행도 이런 걸 좀 도입을 해야 되는데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지금 보시면 one month, one week, one day, current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4주, 1주, 전일, 금일이거든요. 이번에 FOMC 기준금리는 점점 더 높을 확률로
네, 4.75까지. 지금 5.0인데요. 0.25 내리는 걸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미팅은 무조건 내린다. 금리 0.25%더 확률이 올라갔었습니다. 자, 그런데 2024년 12월, 11월 바로 내일인 거 말고요. 12월 18일 마지막 FOMC에서는 자, 원래는 제가 올라갔잖아요. 그런데 자, 4.5로 내릴 확률이 커지지 않고요. 오히려 더 줄고 있습니다. 네. 0.2%를 12월 달에 한 번 더 내릴 확률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리고 2025년 1월 달에는 자, 이것도 보세요. 지금 하루 전에는 그죠? 그리고 일주일 전에는 자, 4.25로 계속 유지할 확률이 올라가고 있어요. 4.50입니다. 4.25에 4.50은 지금 금리 인하할 때는 상단 밴드를 보셔야 됩니다. 네, 금리를 인상할 때는 하단 밴드를 보지만 금리 인하할 때는 네, 4.50 네, 상단 밴드를 보거든요. 인하할 때는 오히려 금리가 지금 오히려 4.25로 또 한 번 더 내릴 확률은 줄어들고요. 금리를 유지할 확률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게 그런 의미고요. 자, 결국엔 이제 이거는 2월 달은 없고요. 2025년 3월 FOMC에서도 또 4.4에서 4.25로 유지할 확률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금리를 이게 보십시오. 자, 굉장히 원래는 가장 높은 확률이었는데 한 번 더 내리는 거였는데 금리를 내릴 확률은 0.25 더 내릴 확률은 거의 없어지고요. 금리를 유지하는 확률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자꾸 시간이 지나가니까 2025년 지금 5월 자 지금 이제 터미널 레이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장기적으로 조금 더 자 가장 긴 지금 약간 프로젝션이 가장 긴 2025년 12월 10일 내년 말에는 자 이게 지금 하단을 내릴 때는 4.00이라고 말씀드렸죠. 내릴 때는 원래는 제가 지난번에 최근에 녹화했을 때는 3.5, 3.75 요 밴드가 확률이 높았었는데요. 지금은 금리가 4.00까지 1년 후에 내년 말에 이렇게 내려갈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확률이 가장 높습니다. 지금 그래서 기존에 트럼프가 당선되기 이전에 내년 말에 금리보다는 0.5% 정도 조금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금리가 조금 올라간다는 얘기는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국인들이 매는 모기지 금리도 올라갈 거고 기준금리가 올라가고 인플레이션이 강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미국이 달러가 강세를 보이겠죠. 그래서 미국 원래 트럼프 정책은 약달러를 만들어서 미국의 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겠습니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또 이 또한 어쩔 수 없는 정책의 딜레마로 미국이 의도치 않게 단기간인 장기적으로는 다시 달러가 그렇게 약세를 의도했던 정책과는 반대로 네, 달러도 그렇게 약하게 돌아서지 않을 수 있다. 자, 이런 이코노미스트들의 뷰를 말씀드리면서 오늘은 짧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